17,000년 전 지구는 카로안이라는 종족이 지배하고 있었다. 그들은 지구뿐만 아니라 달에도 식민지를 건설해 통치했고 지구의 지배를 받고 있던 달의 카로안들은 이를 불만으로 여겨 지구와의 전쟁을 치르게 된다. 지구에서 라젠카라는 전투병기가 사용됐고 그 전쟁이 있은 후 현재가 바로 영웅기병 라젠카의 주부대입니다. 어디든 지역을 이동하기 위해선 감염 검사를 해야 하는 이 세계관. 꼬마의 애완 아르마딜로가 A급 감염체 판정을 받고 사살됩니다. 여왕 이지스는 세토스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여왕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권력이 거의 없었어요. 그 이유는 호시탐탐 권력을 노리고 있는 이 모노스타라는 장군 때문이었는데요. 그는 충성스러운 부관 비타와 함께 반란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것 같군. 기다린 보람이 있었다. 오늘 밤 안으로 이 나라의 주인이 바뀌게 될 것이다. 장태한 장군님, 야, 이 반란그놈의 새끼야!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관답게 도적질을 하고 있는 일당들, 그리고 그를 막는 주인공 아틴이 등장합니다. 남의 물건을 가져가려면 값을 치러야지. 이때 마침 모노스타의 반란군들이 이곳에 주둔해 있었고 군인들에게 걸려 붙잡히고 맙니다. 한편 모노스타의 반란으로 여왕은 비밀 연구시설 박사에게 자신의 딸 리아만큼은 꼭 부탁한다고 하는데, 이 연구시설에선 과거 전쟁에 사용됐던 라젠카, 가이런을 연구하는 중인 것 같네요. 여왕은 결국 모노스타에게 붙잡히게 되고 모노스타는 공주까지 잡아 여왕이 숨기고 있는 비밀 연구시설과 정권을 통째로 꿀꺽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가져가십시오. 공주님을 보호할 겁니다. 소중히 간직하셔야. 비밀 통로로 빠져나가는 이 작품의 히로인이자 공주 리아. 붙잡혀 있던 주인공 아틴 역시 탈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리아 공주와 조우하게 되는 아틴. 둘은 왕국의 비밀 통로를 통해 밖으로 도망치려 합니다. 힘이 없던 이지스 여왕에게도 믿음직한 충신 막스 장군이 있었습니다. 막스 장군은 모노스타 장군의 기계병에 맞서 잘 싸웁니다. 막스 장군은 모노스타의 반란을 인지하고 일찍이 부대를 정비하고 있었어요. 아틴과 공주는 반란군에게 쫓기다가 그만 절벽에서 떨어지고 맙니다. 다행히 둘 다 신비한 힘으로 살아남게 되는데요. 아틴은 이 지역이 과거 옛 자신의 고향이었다며 잠시 들러보자고 합니다. 그러나 아틴은 마을을 둘러보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근데 뭐야 이 초록 좀비들은. 좀비에게 당하려고 하는 그 순간 또다시 피리에서 신비한 빛이 발생.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어떻게 된 거야? 피리가 우릴 구했어. 날 지켜줄 거라더니 정말이었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러니까 시청률이. 이지스 여왕은 혹시라도 모를 일에 대비해 자신이 진무를 제대로 보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비상 메시지가 전군에게 배포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친애하는 제국의 병사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가 전달된다는 것은 본인에게 큰 사고가 있었거나 국가적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막스 장군이 제국의 새 군주가 될 것입니다. 여왕께요. 아틴과 리아는 잠시 동굴에 몸을 숨기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 애니메이션의 찐찐 히로인 로비나가 나타납니다. 로비나는 약간 나디아로 친다면은 그랑디스 같은 포지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로비나는 자신의 거점으로 주인공 일행들을 데려갑니다. 이곳엔 로비나가 돌봐주고 있는 할아버지가 있었는데요. 이 할아버지는 아틴을 길러주던 할아버지. 아틴 돌아와 주었구나. 이렇게 널 다시 만나게 되다니 이젠 안심하고 눈을 감을 수 있겠다. 아틴, 내 아버지는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 내 아버지는 긴 여행에 몹시 지친 듯 볼품없는 나그네에 불과했었다. 마을 사람들도 차차 그를 좋아하게 됐단다. 검은 비가 내리던 저녁이었지. 이것을 가지고 피하시오.
이미 틀렸습니다. 왜 그토록 훌륭한 사람이 순식간에 변해버렸는지를. 네 아버지는 악마에게 홀려 있었던 거야. 훌륭했던 사람이 왜 그렇게 변했는지 지금으로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고 숨을 거두는 할아버지. 아까 마을에서 물건을 훔치던 이 친구들 로비나의 부하들이었네요. 할아버지의 돌무덤을 만드느라 체력이 전부 방전된 아틴. 하필이면 이때 반란군들이 쳐들어옵니다. 로비나는 자신의 비행선을 수리하기 위해 잠깐 이곳에 정박했던 것이었는데 부랴부랴 제대로 날지 못했지만 이 비행선을 이용해 탈출합니다. 결국 붙잡히고 마는 로비나와 아틴. 위기의 순간 원숭이처럼 생긴 요 녀석 게노가 나타나 탈출시킵니다. 바주카포로 로비나의 비행선을 격추시키려고 하는데 한 방에 끝내주겠다. 소령님 이걸 안 넣었습니다. 뭐 시덥지 않은. 혼란을 틈타 도망치는 리아. 그렇지만 아틴은 다시 한번 붙잡히고 맙니다. 아틴은 붙잡혀 있는 동안 쓰러져 중2병 가득한 대사를 듣게 되는데 네 혈관 속의 숨은 기억을 일깨워라. 혈관 속에 숨은 기억? 그게 무슨 말이야? 대사 쩐다. 이 순간 움직이기 시작하는 가이런. 걔가 또 제멋대로 움직이는데. 가이런은 아팀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손을 내밉니다. 여왕의 비밀연구소 멤버들은 전부 다 붙잡힌 가운데 아틴은 가이런에 탑승합니다. 근데 그 당시엔 변신도 안 하고 디자인이 좀 별로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지금 봐도 변신은 안 하지만 디자인이 별로긴 하네요. 그리고 이 콕피트도 어디서 많이 본 것처럼 생기기도 했고잉. 첫 탑승답게 가이런은 아틴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반란군의 화기로는 데미지가 1도 안 먹히는 상황. 가이런을 제대로 조종하지 못해 포위당하고 맙니다. 엉거주춤으로 막스 장군 연합군대가 가이런의 등장으로 혼란스러운 틈을 타 반란군을 모조리 제압하는 데 성공. 그렇지만 모노스타는 여왕을 납치해 자신의 거점이 있는 곳으로 빤스런. 크게 다친 곳은 없으나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아틴. 박사는 아틴을 치료합니다. 아틴에게 어떻게 가이런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의문인 가운데 모노스타 장군 꼬봉들도 전부 초록색 좀비가 되어 있네요. 부하들뿐만 아니라 모노스타 그 자신도 초록 괴물로 변한 상황. 뭐지 이 설정은? 정신 차린 아틴은 일련의 사건들이 도대체 왜 일어나고 있는지 박사에게 묻습니다. 이젠 내게 모든 걸 말해줘. 어째서 나한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지? 지금으로부터 1000만 전 태양계에서 목성과 토성 사이를 공전하는 토라라는 행성이 있었습니다. 지구와 아주 비슷한 수준의 별이었고 그곳엔 카로안이라는 종족이 살고 있었어요. 문명은 지구와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수준이었으나 불안정하던 공전 궤도가 뒤틀리면서 토라의 지축이 크게 이동, 그와 함께 지진과 대폭발이 발생해 우주의 먼지가 되어 사라져버린 행성이었습니다. 다행히도 탈출한 카로인의 일부는 지구로 도망쳤고 공룡이 막 사라진 시점에 지구에 도착한 그들은 카로안들이 살 수 있게끔 환경 전환 시스템, 일명 지오데카를 가동해 원래 지구에서 살고 있던 아트만이라는 생명체를 몰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지구뿐만 아니라 앞서 설명했듯 달에도 식민지를 두고 살다 그들과 전쟁을 하게 되었고 시간이 흘러 지금에 다다랐다는 설정. 그리고 지금 사람들을 감염시키고 있는 것들은 원래 지구의 주인이었던 아트만, 생명체를 숙주로 살아가고 있는 생물들이었어요. 모노스타의 몸속에 기생해 궁극의 빌런이 된 아트만. 자신들의 부대를 앞세워 지구 전체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열등동물들을 모두 없애버려라! 미쳐 날뛰는 모노스타 장군의 군대가 왕국을 공격합니다. 적들은 사람이 아니라 아트만. 그 순간 제대로 각성하는 아틴. 빔세이버를 들어 무쌍 전투를 전개합니다. 모노스타 역시 부서진 탱크들과 비행기 잔해들을 모아 긴팔 원숭이급 메카를 선보입니다. 저건 또 뭐지? 이 로봇의 재생 능력은 거의 피콜로급. 위기에 처한 아틴과 가이런. 그 순간 피리가 공명하더니
오, 댕댕이와 시조새 한 마리가 등장합니다. 인간들을 모조리 죽이고 잃어버린 자신들의 땅을 되찾겠다고 말하는 모노스타. 이 두 로봇은 과거 카로안들이 환경 전환 시스템 지오데카로 지구를 정화시킬 때 그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수문장 로봇들이었습니다. 루타와 미루신, 원거리 딜러와 탱커, 그리고 딜러 가이런이 막타를 치며 모노스타의 로봇을 제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한편 모노스타에게 붙잡힌 여왕을 구하러 가는 일행들. 근데 여왕도 아트만에게 감염되어 있어. 비타는 자신의 리더 모노스타와 부대원들이 감염되어 부랴부랴 부대에서 탈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비타. 리아는 아무리 나쁜 비타라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것 같다며 답답한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데요. 비타를 구하다가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맙니다. 리아가 위험에 빠진 걸 직감한 아틴. 과거부터 자기가 지니고 있었다라는 물건을 띡 박사에게 전달합니다. 이 물건은 과거 카로안들이 세웠다는 환경전환 시스템 지오데카가 숨겨져 있는 장소의 지도였습니다. 아틴과 마찬가지로 리아 공주를 구하려는 로비나와 일행들 앞에 박쥐들이 나타납니다. 이 박쥐는 아트만을 전파하는 감염 생물이었어요. 박쥐? 전파? 다행히 물속으로 떨어진 비타와 리아, 로비나 일행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게 되고 구출됩니다. 모노스타 장군은 어두운 어딘가에서 자신의 힘을 회복하며 각성, 그리고 최종 빌런 루드라를 깨웁니다. 루타 그리고 미루신 주인 없는 세월을 잘도 버텨왔구나. 하지만 지금부터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다. 한편 비타는 일행들에게 여왕이 어디 갇혀 있는지 알려줍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조용히 살 거라며 떠나는데 리아와 일행들은 여왕을 찾는 데 성공합니다. 지금은 여왕 얼굴이 멀쩡하죠? 같은 시각 리아를 구하러 가다가 갑작스럽게도 아군인 줄 알았던 두 수문장에게 공격을 받아 정신을 잃은 아틴. 이 지역에 숨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해집니다. 다시 이곳은 모노스타의 진영. 정신을 차리고 부활한 루드라는 과거 이야기서를 풉니다. 화염공 마라 그리고 나 흑월공 루드라는 카로안이 낳은 최고의 영웅이었다. 하지만 우리 두 사람이 하필 같은 시대에 태어났다는 것이 카로안 최대의 비극이었지. 우리는 결국 전쟁터에서 만나고야 말 운명이었다. 당시 내가 이끌던 달식민제 반란군은 마라가 지휘하던 진화군에 맞서 7일간의 대격전을 벌였지. 훗날의 천상계 대전이라 불리우게 되는 그야말로 무서운 싸움이었다. 그것이 최후의 승부였지. 하지만 달기지를 잃고 초조해하던 나는 마라의 노련한 전술에 휘말려 처음으로 싸움에서 지고 말았다. 그때 네 목숨을 구한 것이 바로 나였다. 기억하느냐, 루드라? 승리의 눈이 멀어 지구 생물의 힘을 이용하려 한 것이 최대의 실수였다. 네 영혼을 풀어주겠다. 네가 원하는 건 뭐지? 새로운 지구다. 이 둘은 함께할 것을 약속하고 계획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지오데카의 봉인을 풀려고 합니다. 이곳은 다시 아틴이 숨어있는 마을. 이 도시 사람들은 방사능에 노출돼 괴물처럼 변한 사람들의 화전민 마을이었어요.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은 과거 루드라와 싸웠던 마라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기도회에 등장하는 마라. 내 이름은 마라. 가이런의 옛 주인이다. 하지만 내 육신은 죽어 없어진 지 오래이다. 지금 너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가이런의 영혼 회로에 보존된 한 조각의 영혼일 따름. 시간이 없다, 아틴. 지금 지구는 커다란 위기를 맞고 있다. 흑월공 루드라가 기생생물 아트만과 함께 지오데카로 떠난 지가 오래이다. 그들의 손에 지오데카가 넘어가면 인류는 순식간에 멸망해버리구만. 너는 가이런을 이용해서 그걸 막아야 한다. 그런데 왜 하필 나지? 어째서 내가 가이런을 움직일 수 있는 거야? 그것은 네 몸에 카로안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혼란하다 혼란해. 한편 여왕은 아주 쉽게 아트만으로 감염된 사실이 발각되고 박사가 만든 백신총을 맞고 빠져나갑니다. 무사히 여왕은 원래의 여왕으로 돌아오지만 치료 도중 지오데카의 심장에서 힘을 취하려는 루드라. 하지만 지오데카의 시스템은 그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틴은 이곳으로 빠르게 날아와 루드라와 전투를 시작합니다. 카로안의 영혼을 정화시키는 임무 역시 가지고 있었던 두 대의 수문장들. 가이런과 함께 루드라를 해치우는데 성공합니다.
이제 최종 보스 모노스타만 남아있는 상황. 모노스타는 핵미사일을 이용해 지오데카를 박살내려 합니다. 이곳에서 호기롭게 길을 모으고 있었던 모노스타. 그러나 잘 가십시오, 장군님. 이것이 장군님에 대한 저의 마지막 충성입니다. 야, 근데 칼로 되겠냐? 이것은 오우씨, 치밀했어. 그치만 핵미사일이 이미 발사된 직후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다행히 과거 지구 주위를 돌아다니던 전략위성 컨트롤이 여기에 딱 활성화되고 이 시스템을 이용해 핵미사일을 제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좀 견고한 스토리인 건 맞는데 뭐랄까, 너무 이야기를 쉽게 풀어나가려고 하는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요? 아티는 리아와 함께 지오데카에 들어갑니다. 지오데카 시스템으로 지구는 다시 정화되고 맑고 깨끗해집니다. 이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지구의 모습을 보여주며 영웅기병 라젠카는 행복한 엔딩을 맞이하게 됩니다. 괜찮긴 한데, 1997년 11월부터 다음 해인 98년 2월까지 MBC에서 매주 월요일에 방영한 영웅기병 라젠카는 한국 애니메이션 역사상 최대 제작비인 22억이 투자된 진짜 최첨단 초특급 프로젝트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심지어 OST 역시 신해철의 넥스트가 전담하고 프라모델과 PC게임 제작까지 했을 정도이니 얼마나 힘을 주고 이 프로젝트가 진행됐는지를 알 수 있죠. 한편 라젠카 주역 로봇들이 나와서 전투하는 모습을 비춰줬으면 좀 더 나은 시청률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되기도 하는데, 아쉽게도 가이런이 최초 움직이는 거는 총 13화 분량 중에 5화부터 등장하며 그때까지 로봇을 기다렸던 많은 아이들은 한 달 동안 기다리는 걸 포기해 중도 하차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더해 그 당시 아이들이 보기에는 다소 난해했던 스토리 설정이 시청률 하락에도 큰 몫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른이 된 시점에서 본다면은 나름 신선하기도 하고 재미있는 요소들이 꽤나 많긴 하지만 중구난방의 전개는 여러모로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죠. 그래도 마왕 신해철님께서 이 OST 작업을 하셨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OST로는 여전히 레전드로 남아있죠.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또 추억하는 영웅기병 라젠카는 어떤 작품이었나요? 댓글로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추억의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얄리 아재 비디오 얄리였습니다.